자,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손절매가 짧다. 자,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모든 진입 손절매 내가 했을 때 리스크가 나에게 치명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자,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웨이브 헌터입니다. 자, 오늘은 뇌동매매를 멈추는 이 실전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왜 뇌동매매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 차트가 급등하면 막 손발이 벌벌 떨리고 안 들어가면 나만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다가 뭐 결국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진입하자. 자, 덮어놓고 진입을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자, 손절하고 후회하고 또 다시 진입하고 또 손절하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바로 여러분들 뇌동매매입니다. 자, 오늘은 왜 우리가 뇌동매매에 빠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차트와 함께 단계별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뇌동매매는 여러분들 심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뇌는 이 이익 앞에서는 지나치게 흥분하게 만들고 손실 앞에서는 공포에 질리게 만듭니다. 자, 특히 군중심리와 만족의 욕구가 강해질수록 이 뇌동매매가 폭발하게 돼 있어요. 뇌동매매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모두가 올라타는 구간에서 자, 나도 안 타면 손해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급락 구간에서는 자, 이러다가 폭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 빨리 팔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매우 정상적인 심리 반응이지만 시장에서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시장은 감정이 아닌 확률과 계획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뇌동매매 두 가지 유형과 좀 위험성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포모 매매입니다. 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며 무리하게 진입하는 거래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실전 실패 사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의 1시간 차트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횡보할 때는 잘 진입을 못합니다. 자, 거래가 잘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되신 분들은 자, 이런 박스권 올랐다 내렸다 막 정신없이 흔드는 자, 이런 구간에서 정말 진입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어디서 진입하냐?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크게 올라가면서 힘이 강하게 뻗어오를 때 자, 이때도 갈등을 합니다. 자, 이때라도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먹을 수가 있는데 자, 이때 갈등을 해요. 자, 뭘 갈등을 하냐면 여기서 학습이 되었거든요.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자, 올라도 내릴까봐 잡지를 못해요. 자, 잡지를 못하다가 그 다음 캔들에서 또다시 양봉을 막 만들면서 올려줄 때 자, 하면서 이때부터는 아쉬워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정작 어디서 진입을 하게 되냐면 자, 그 다음 캔들에서도 양봉이 만들어질 때 이때는 확신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이런 경험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기준 없이 분석 없이 진입을 하게 되면 10중 8구로 큰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이미 이평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시점이에요. 다 아시죠? 자, 이평선과 가격은 언젠간 다시 만납니다. 자, 계속 만났다 멀어졌다를 반복해요. 자, 그 얘기는 여기서 잡아봐야 잘하면 횡보고 안 좋으면 밑으로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에서는 절대 안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 기준 없이 매매를 하고 손익비 계산 절대 안 하고 감정에 지배를 당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자, 이러한 가격에서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눌림을 주면서 결국 손절로 마무리하죠. 그쵸? 자,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뇌동매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패닉 매매입니다. 자, 이러한 패닉 매매 여러분들 왜 발생이 되냐면 성급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원칙적인 손절 대응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6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면서 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서 이제 눌림목에서 양봉이 완성되었을 때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손절은 직전 저점의 아래에다가 잡든지 아니면 이 저점 아래에다가 또 잡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여유 있게 여기다가 잡든지 뭐 해야 되는데 보통 잘못된 매매의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서 진입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안 하게 되죠. 추세가 어차피 상승이니까 뭐 올라가겠지 하고 손절을 안 하면서 버티다가 자, 어디서 손절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장대 음봉이 여기까지 내려올 때 이 깜짝 놀라면서 공포심에 손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내가 손절을 여기서 했는데 그 이후부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자, 이전에 진입했던 게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공포심에 손절하는 건 정말 또 최악의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실전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준이 없이 진입하는 점입니다. 자,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 항상 거래하실 때 이동평균선의 이격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특히 1시간 차트에서 60일 이동평균선과 자, 이 이격을 중요하게 보시면 무리한 추격 매매를 방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손익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 모든 거래에 여러분들 사실 내가 어디서 진입할 거고 손절은 어디다가 잡을 거고 이익 실현은 얼마만큼 목표를 한다. 자, 이런 세 가지 기본 원칙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했다가 다시 눌렸을 때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가격이 양봉으로 마감되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손절폭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위 차트로 내려가서 그 안에서 파동을 보고 이제 눌렸다가 꺾여 올라가는 시점에서 잡아서 손절매를 잡아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계약수를 줄여서 여기서 진입을 하고 손절매를 저점 아래에다가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손익비는 2대1 이상으로 잡아줘야 하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격과 이평선의 이격이 커지면 언제든지 가격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따라서 이건 여러분들 2대1로 가면 안 돼요. 이격이 커지면 1대1 정도가 되었더라도 적당하게 먹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진입을 굳이 해야 한다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자, 이미 여기서 한번 시세가 났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이런 퀘스천도 붙습니다. 자, 그래서 저라면요, 이 기법으로는 무리하게 따라붙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추격 매매 또는 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움에 진입하는 매매, 보통 어디서 진입하냐면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진입을 하는 게 이런 데서 꼭대기에서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거 진짜 문제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꼭대기에서 진입을 하면요, 손절매 어디다가 잡을까요? 자, 여기다가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여기다가 잡을 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손절매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냥 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하면 손익비, 자, 이익 실현, 자, 기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게 될까요? 2배 이상? 아니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데 거기를 어떻게 잡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이익 실현에 대한 개념도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매매 여러분들 설령 10번을 수익을 운 좋게 낸다 하더라도 한 번 손실할 때 그 10번 다 털어먹고 마이너스로 망가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뇌동매매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뇌동매매를 막을 수 있냐? 자, 제가 검증한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첫째, 이 명확한 진입 기준의 설정입니다. 자, 사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으면 거래를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자,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셔서 뭐 아직 진입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지금 생각해요. 자, 그런 분들이 아직은 거래를 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를 할 건데, 자, 매매 방법은 가격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간 이후에 눌림을 주고 또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평선을 또 터치하거나, 자, 그 이후에 이평선 위에서 종가를 마치는 양봉이 나오면 매수하고, 손절매는 아래에다가 잡고 기대이익은 2배 이상 잡아주겠다. 자, 이런 원칙을 갖고 거래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차트에서 진입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패턴이나 지표, 가격대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야 돼요. 아주. 자, 두 번째 방법은 손익비 계산 후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또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자, 눌림을 주고 이동평균선 터치한 이후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된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자, 이때 손익비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걸 진입을 할 건가 말 건가 봤더니 손절매는 이 가격이 됩니다. 자, 살펴보면 손절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대이익 최소 2배 이상 잡아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이루었고요. 자, 여기서 2대1에서 뭐 일부 청산하고 나머지 추세가 더 나오는 걸 봐서 전저점이 붕괴될 때까지, 자, 즉 이 가격대까지 일부 포지션을 더 끌고 갔더라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 진입의 경우 여러분들 진입과 손절매, 기대이익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손절매가 짧다.
자, 그러면 진입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모든 진입 손절매에 내가 했을 때 리스크가 나에게 치명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자, 이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이제 진입을 하실 때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미리 계산을 한 후에 자, 나에게 큰 손실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 진입을 딱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익은 침착하면서 온다.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놓쳤다고 혹은 무서웠다고 따라가는 자, 그런 거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수익은 여러분들 침착하면서 오고 손실은 조급함에서 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방법 반드시 실전에 적용해 보시고 이 뇌동매매의 늪에서 벗어나서 모두 성공 트레이더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이브헌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실전 트레이딩 채널 입장해 주시면 나스닥 복귀 분석 예측 영상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실전 트레이딩 채널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